최근 한국 참모총장이 한국이 만든 전투기에 직접 탑승하여 40분간 시험 비행을 했다는 소식이 중국 관영 매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뉴스에 나왔습니다. 특히 평소 한국의 KF-21 개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한국의 기술을 무시해왔던 영국 국적의 항공우주공학 전문가이자 방산 컨설턴트 리처드 해링턴 박사는 놀라움과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박사는 한국의 전투기에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리처드 해링턴 박사는 광택이 나는 회의용 테이블에 손바닥을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그의 유리잔 속 물결이 일렁였다. 펜타곤 회의실의 형광등 불빛이 은색태 안경에 반사되자 그는 동료들을 노려보았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라고 그는 선언하며 그의 영국식 억양은 점점 더 강해졌다. 한국이요? 세계적 수준의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만든다고요? 제가 30년간 항공우주공학에 몸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단지 홍보를 위한 구호일 뿐입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의 수석 컨설턴트이자 영국 국방부의 전 고문으로서 리처드는 야망찬 여러 프로젝트들이 시도되었다가 결국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해왔다. KF-21은 또 다른 과도한 야망의 예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는 펼쳐진 서류들을 넘기며 계속 말했다. 운이 좋다면 결국 영광스러운 F-16 정도가 될 겁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완성한 것을 재발명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쓰게 될 테니까요. 펜타곤 국제방위협력실의 미 공군 연락 장교 제임스 포스터 대령은 침묵을 지켰다. 리처드와 달리 제임스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항공우주 개발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리처드의 나토 및 유럽 방산계의 인맥을 감안해 공개적으로 도전하지는 않았다. 라고 동아시아 국방부 차관보 아만다 첸이 말을 이었다. 당신의 평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특히 태평양의 변화하는 정세를 고려할 때 외교적인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리처드는 눈을 굴렸다. 좋습니다. 하급팀을 보내세요. 하지만 결국 모형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투어의 시니어 인력을 낭비하지 말아주세요. 아만다는 그를 단호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리처드 박사님, 저희는 당신이 직접 가길 원합니다. 당신의 전문 지식이 솔직한 평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령 포스터가 우리의 군사대표로 동행할 겁니다. 리처드는 항의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만다가 그보다 먼저 말을 이었다. 이건 국방장관님 직속의 지시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곧 회의는 끝났고 리처드는 정치적 연극과 헛된 시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제임스가 서류를 정리하던 중 아만다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제임스, 그를 주의 깊게 지켜봐 주세요. 그의 태도가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는 그의 기술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말하는 건데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정보에 의하면 이번엔 한국이 진짜로 흥미로운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를 아시잖아요. 한번 마음을 정하면. 그가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을 보게 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아만다가 덧붙였다. 그게 전부예요. 3주 후 리처드는 서울 호텔방 창가에 서서 아래 분주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대 궁궐과 우뚝 솟은 마천루가 어우러진 이 광활한 대도시는 그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에 딱 맞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해링턴 박사님, 포스터 대령입니다. 우리 호스트가 30분 후에 도착할 겁니다. 리처드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제임스, 이건 시간 낭비가 될 겁니다. 멋진 모형 몇 개를 보여주고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본 다음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되겠군요. 제임스는 이미 정식 제복을 차려입고 방에 들어왔다.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들의 진척 상황에 대해 여러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T-50 이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더라고요. 리처드는 비웃으며 말했다. T-50은 미국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제작된 겁니다. 록히드 마틴이 거의 손을 잡고 이끌었죠. 맞습니다만 그게 거의 20년 전 일입니다. 라고 제임스가 반박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체계적으로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역량을 쌓는 것과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라고 리처드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특수기술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전산 유체역학, 재료과학, 항공전자 시스템, 통합 유럽이 수십 년에 걸쳐 여러 나라의 전문 지식을 모아야 마스터한 기술들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자신감이 넘치죠. 라고 제임스가 대답했다. 물론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계속적인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그래야 하니까요. 라고 리처드는 답하며 달을 약속하고 작은 조약도를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너무 많은 투자를 해버려서 물러설 수 없게 되죠. 문을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소리에 그들의 대화가 끊겼다. 한국 측 연락 담당자인 국방획득 프로그램 관리처의 박서연 대리는 유창한 영어와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 해링턴 박사님, 포스터 대령님,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숙소는 만족스러우신가요? 리처드는 간단히 끄덕였고 제임스는 따뜻하게 악수를 나눴다. 오늘 일정은 꽉 차 있습니다. 라고 박서연이 계속 설명했다. 먼저 DAPA 본부에서 브리핑이 있고 여러 프로그램 책임자들과 점심을 함께 할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시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전투기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리처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박서연은 그의 어조에 기분이 상한 듯 보이지 않았다. 네, 해링턴 박사님. 내일 사천공군 기지에서 비행시험을 관람하실 겁니다. 오늘은 단지 앞으로 보게 될 것에 대한 배경 설명을 위한 자리입니다. 정부 소속 차량을 타고 서울의 아침 교통을 헤치며 이동하는 동안 리처드는 완강하게 침묵하며 도시 풍경을 응시했다. 제임스는 대화를 시도하며 호스트에게 물었다. KF-21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개발 마일스톤을 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대령님. 팬데믹과 공급망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정은 유지해왔습니다. 프로토타입은 작년에 첫 비행을 완료했고 현재 비행시험 프로그램에 본격 돌입한 상태입니다. 총 몇 번의 시험 비행을 완료했습니까? 라고 리처드는 갑자기 물었다. 지난주 기준으로 156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주저없이 답했다. 리처드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의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그리고 비행 한계 확장은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아음속 비행 특성을 검증했고 초음속 시험도 시작했습니다. 초음속 크루즈 능력은? 그가 계속 물었다. 죄송하지만 그 정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박사님이라고 그녀는 외교적으로 답했다. 차량이 위풍당당한 정부 건물 앞에 도착하자 회의실에 들어서자 리처드는 프로그램 관리자뿐만 아니라 여러 엔지니어와 시험 조종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오전 브리핑은 상세하고 기술적인 내용이었으며 리처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었다. 한국팀은 공급망 문제부터 개발, 도중 겪은 특정 기술적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도전들을 숨김없이 논의했다.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리처드는 조용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중년 시험 조종사 한 명을 몰래 불렀다. KF-21을 조종해 보셨습니까? 라고 리처드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23회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라고 조종사는 답했다. F-16이나 F-15K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조종사는 신중하게 답을 고민한 후 말했다. F-15K보다 저속에서 더 민첩합니다.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이 아주 잘 조율되어 있거든요. F-16과 비교하면
적재량과 항속 거리가 훨씬 크지만 기체가 크더라도 기동성은 비슷합니다. 리처드는 또 다른 질문을 준비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박서연이 브리핑실로 돌아갈 시간이 됐다고 알렸다. 점심은 한국군과 항공우주산업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식적인 자리였다. 리처드는 한 노신사와 함께 앉게 되었는데 그는 한국의 장기 방위 기술 전략을 구상한 인물로 소개받은 강 박사였다. 해링턴 박사님, 회의 내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시네요. 라고 강 박사가 몇 분간의 정중한 대화 후에 말했다. 리처드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말했다. 제 경력에서 수많은 야심찬 방위 프로젝트를 보아왔습니다. 원래의 목표를 별다른 타협 없이 달성한 경우는 드뭅니다. 강 박사는 사려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인 관점입니다. 제가 1970년대 젊은 엔지니어였을 때 한국은 미국 장비의 간단한 부품조차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단순히 다른 곳에서 제조된 부품들을 조립하는 것에 불과했죠.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말을 이었다. 1980년대에는 부품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설계를 수정하며 2000년대에는 공동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외국 부품, 특히 엔진을 사용하지만 자체 시스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발전입니다. 라고 리처드는 인정하며 말했다. 맞습니다. 라고 강 박사가 동의했다. 하지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의도적인 단계적 전략이었습니다. 각 세대의 엔지니어들이 전임자들이 닦은 토대 위에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리처드는 점점 더 관심을 가지며 강 박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는 한국이 라이선스 생산에서 시작해 점차 자체 설계 능력을 구축해온 과정을 들으며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왔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분명 리처드가 끼어들며 말했다. 국가가 그렇게 복잡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완전히 독자적으로 해낸 건 아닙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과의 중요한 파트너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저희의 기여도는 늘어났습니다. 점심이 끝나자 리처드는 아침보다 다소 덜 냉소적이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전투기를 제작할 만큼의 역량을 정말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없었다. 오후의 KAI 시설 방문은 그 의심을 더욱 도전하게 될 것이었다. 사천에 위치한 KAI 시설은 리처드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고 현대적이었다. 차량이 거대한 단지를 향해 다가가자 여러 경납고와 활동 중인 비행 라인이 보였다. 이 시설은 KF-21 프로그램을 위해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라고 박서연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설명했다. 저희는 제조 기술과 시험 장비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주요 건물 내부에서 그들은 프로그램의 수석 엔지니어 김 박사를 만났다. 50대의 그는 조용하지만 권위 있는 분위기를 풍기며 손을 맞잡았다. KA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김 박사가 말했다. 저희는 프로그램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투어는 설계센터에서 시작되었다. 엔지니어들은 복잡한 CAD 모델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표시된 컴퓨터 작업대 앞에서 일하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저희의 계산 능력은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라고 김 박사가 설명했다. 이제는 대부분의 유체역학과 구조 해석을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팅 자원을 항공우주 분야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리처드는 전문적인 관심으로 스크린들을 관찰했다. 여러 비행 조건에서 항공기 주변의 복잡한 유동 패턴을 보여주는 정교한 시뮬레이션은 인상적이었다. 이 시뮬레이션은 최신 자료인가요? 라고 리처드가 물었다. 네, 라고 김 박사가 답했다. 저희는 비행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초음 속에 가까운 속도에서
무기창 주변의 공기 흐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며 리처드의 회의로는 점차 사라져갔다. 제조구역은 최신 자동화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품질 관리 절차 또한 철저해 보였다.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넓은 경납고에서 KF-21 프로토타입을 직접 볼 때였다. 전면 패널이 제거되어 내부 시스템이 드러난 채 밝은 조명 아래 전시되어 있었다. 리처드는 조심스레 항공기에 다가가며 전문가의 눈으로 디자인과 구조를 살폈다. 조립 상태와 마감은 우수했고 전체적인 설계는 공기역학과 스텔스 고려 사항에 대해 정교하게 접근했음을 보여주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리처드는 패널을 향해 손짓하며 물었다. 부디오 라고 김 박사가 격려했다. 철저히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1시간 동안 리처드는 외과 의사가 중요한 수술을 진행하듯 항공기를 면밀히 검사했다. 항공전자 장비, 제어면, 착륙 장치 등 접근 가능한 모든 시스템을 꼼꼼히 살폈다. 포스터 대령과 한국 측 팀은 그가 검사하는 동안 한 발짝 물러나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침내 리처드는 자세를 바로 잡으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통합 작업은 인상적입니다. 라고 그는 인정했다. 특히 센서 융합 아키텍처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우아합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미래 업그레이드를 단순화하기 위해 모듈식 접근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엔진은 당연히 미국산이죠. 라고 리처드는 제네럴 일렉트릭 F414 엔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 라고 김 박사가 인정했다. 엔진 기술은 여전히 저희가 외국 파트너에 의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미래 전투기를 위한 국산 엔진 개발 프로그램은 이미 시작한 상태입니다. 경납고를 나서며 리처드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다. 제임스는 의아한 눈길을 보내며 그를 바라봤지만 리처드는 고개만 가볍게 젓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하루 일과는 최근 시험 비행 영상과 함께 비행 시험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브리핑으로 마무리되었다. 리처드는 KF-21이 다양한 기동을 수행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항공기의 조종 특성과 성능 한계를 기록했다. 내일은 이 능력을 직접 목격하실 겁니다. 라고 박서연이 호텔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약속했다. 공군 참모총장이 최근 KF-21을 시연했는데 이는 항공기의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저희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리처드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공군 참모총장이라고요? 시험 조종사가 아니라. 네 라고 그녀가 확인했다. 그는 경험 많은 전투기 조종사로서 F4와 F-15K 모두를 조종해 보신 분입니다. 그래도 항공기의 개발 상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리처드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하게 관찰하며 오늘 본 것들을 곱씹었다. 제임스는 그의 생각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옆에 있었다.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중 제임스가 결국 물었다. 어떠셨습니까? 리처드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정말 놀랍습니다. 시스템 통합 작업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당신에게서 이런 칭찬을 듣다니 라고 제임스가 약간의 미소와 함께 말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리처드는 경계하며 말했다. 진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개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것과 전투기 전력을 운용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진짜 시험은 내일의 비행 시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예상치 못한 발전을 보셨잖아요. 리처드는 고개를 마지못해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도 흥미롭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리처드는 내일 시연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가 서울행 비행기에 탔을 때 상상도 못했던 기대감이 그를 감쌌다. 다음 날 아침, 리처드와 제임스는 사천공군 기지에 도착했다. 이 시설은 군사적 기능과 항공우주 산업이 어우러진 곳으로 KAI 개발센터가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구역 옆에 위치해 있었다.
그들은 활주로 근처 관측 구역으로 안내받았고 그곳에는 오늘 비행 시연을 보기 위해 모인 소규모 인원이 있었다. 그 중에는 일반 군복의 장군 계급의 문장이 달린 매우 인상적인 모습의 장교가 있었다. 해링턴 박사님, 포스터 대령님라고 박서연이 시작하며 말했다.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 박 장군님을 소개합니다. 리처드는 직접 KF-21을 시연했다고 들은 그 인물을 눈앞에서 보게 되어 놀랐다. 그는 시험 조종사와 엔지니어들을 만날 줄 알았지 공군 최고의 장교와 마주칠 줄은 몰랐다. 박 장군님라고 리처드가 악수하며 말했다. 직접 KF-21을 조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장군은 눈가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해링턴 박사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경력은 F4 팬텀에서 시작해 F-15K로 전환했고 F-35의 도입도 지켜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개발한 전투기를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기회는 직업적 성취이자 국가적 자부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참모총장이 시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라고 리처드는 말했다. 맞습니다. 라고 박 장군은 인정하며 하지만 이는 우리 항공기에 대한 신뢰를 내외에 알리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군님의 소감은 어떠십니까? 라고 리처드가 물었다. 안정성과 제어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라고 장군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디지털 콕핏 통합 시스템은 직관적이며 조종 특성이 우수합니다. 곧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한 기술자가 다가와 박서연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고 그녀는 곧 그룹에게 안내하며 말했다. 시연용 항공기는 준비되었습니다. 브리핑 룸으로 함께 가시면 오늘의 비행 프로필에 대해 시험 조종사들이 설명드릴 겁니다. 브리핑 룸에서 그들은 이날 비행을 담당할 두 시험 조종사를 만났다. 한 명은 미국 해군 시험 조종사 학교를 수료한 후 작전 전투기 부대에서 시험 조종사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윤 대령이었고 다른 한 명은 항공공학 배경을 가지고 조종사가 된 정소령이었다. 윤 대령은 오늘 시연 일정을 설명했다. 조종 특성 시연, 추적 시스템을 이용한 모의 공대공 교전 시연, 그리고 시험장에서의 공대지 공격 시연을 순서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F-21이 수행할 수 있는 고급 기동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음속 크루즈 능력을 시연하시나요? 라고 리처드는 물으며 애프터버너 없이 초음속 비행을 유지하는 능력을 언급했다. 한계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라고 윤 대령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KF-21은 애프터버너 없이 높은 아음속 순항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애프터버너로 초음속 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한 초음속 크루즈는 이번 변종의 설계 요구 사항은 아닙니다. 리처드는 공정한 답변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리처드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항공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조종사들이 보여준 자신감이었다. 초기 시제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심스러운 시험 비행이 아니라 항공기에 대한 완벽한 신뢰를 가진 조종사들이었다. 모의 공대공 교전 시연 중 두 대의 KF-21은 공중에서 마치 발레리나처럼 유연하게 날며 빠른 방향 전환과 급격한 회전을 선보여 우수한 기동성과 에너지 보존 능력을 입증했다. 비행 시연이 끝나고 항공기가 활주로로 돌아와 엔진이 정지하자 리처드는 시험 조종사들과 함께 비행 후 브리핑을 진행했다. 윤 대령과 정소령은 기술적인 질문에 대해 과장 없이 솔직하게 답변하며 여전히 개발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설명했다. 문제는 프로토타입을 성공적으로 제작하는 것과 생산, 체제 및 작전 운용 전력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라고 리처드는 말했다. 맞는 지적입니다. 라고 박 장군은 인정했다. 하지만 오늘 시연을 보면 저희가 그 길로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리처드는 지난 3일간의 관찰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최종 보고서를 구상했다. 제임스는 거의 호텔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의 생각을 방해하지 않았다.
재평가 중이신가요? 라고 제임스가 조용히 물었다. 리처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보았습니다. 성능은 정말 인상적이고 기술적 역량 또한 상당합니다. 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할 건가요? 물론입니다. 라고 리처드는 약간 기분 상한 듯 대답했다. 회의적이었지만 솔직해야 하니까요. 이곳에서 중요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마땅한 성과입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리처드의 휴대폰에 아만다 첸 대리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점이라도. 리처드는 간단하게 답장을 썼다. 네,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리처드는 내일 있을 엔진 개발 시설 방문에 대한 기대감에 잠겼다. 이는 한국 항공우주 전략의 장기적 관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리처드와 제임스는 서울 외곽산업단지 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개발 시설에 도착했다. 이전날 KAI 방문과 달리 이번 방문은 원래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시설은 비교적 새로 지어졌습니다. 라고 박서연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설명했다. 한화는 수십 년간 항공기 엔진 부품을 제조해왔지만 본격적인 엔진 개발 프로그램은 최근에야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엔진 프로그램의 기술 책임자인 이 박사를 만났다. 50대의 이 박사는 강렬한 눈빛과 정교한 말투로 리처드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해링턴 박사님,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박사님의 전문 지식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투어는 이 박사가 회의실에서 한국의 엔진 개발 전략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추진력은 저희 항공우주 개발에서 가장 큰 의존 대상이었습니다. 라고 이 박사는 설명했다. 기체 설계, 항공전자, 시스템 통합 등에서 큰 발전을 이뤘지만 모든 항공기 프로그램에서 수입 엔진에 의존해왔습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엔진 기술은 항공우주 개발에서 가장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정밀한 재료 과학, 정밀 제조, 방대한 시험 인프라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2023년에는 약 2.4조 원, 즉 약 18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여 포괄적인 엔진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 박사는 덧붙였다. 이 프로그램은 향후 10년 내에 저희 최초의 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심차군요. 라고 리처드는 말했다. 정말 대담합니다. 이 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하지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국제 엔진 제조업체의 부품을 생산해왔고 다른 용도의 소형 가스터빈을 개발해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핵심 기술 개발부터 시작해 점차 전투기 엔진에 이르는 단계별 접근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며 계속되었다. 초기 목표는 첨단 훈련기와 경전투기에 적합한 추력 등급입니다. 라고 이 박사는 설명했다. 그 후 KF-21과 그 후속 기종에 적합한 엔진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설명이 끝난 후 그들은 시설 내부를 둘러보았다. 리처드는 정밀 기계들로 가득 찬 첨단 시험 설비 터빈 시험셀, 재료 분석 실험실, 첨단 제조 구역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리처드는 전문적인 관심으로 디자인을 살펴보며 물었다. 이것들을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까? 네, 라고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첨단 적층 제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조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내부 구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내부를 거닐다 보니 리처드는 최첨단 연구개발의 여러 사례들을 목격했다. 한 곳에서는 고온 적용을 위한 새로운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를 시험하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연소 역학에 대한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투어를 마치며 리처드는 한국의 엔진 개발 프로그램의 범위와 정교함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에 오르자
리처드는 지난 3일 동안 자신의 평가가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회상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도착해 야망만 가득한 프로젝트와 과장된 주장만 있을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정교한 항공우주 생태계와 명확한 전략적 비전을 가진 국가를 발견한 것이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감동을 주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